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 탈당을 알리며 후련하고 숨쉬기가 쉬워지는 느낌이다. 이틀 전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하면서 밝힌 말입니다. 탈당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도 사퇴를 했는데요. 탈당 이후에 이제 3지대 정당들과 소통하면서 다음 스텝을 고심 중이세요. 그래서 말씀 직접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박 실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탈당 기자회견 하실 때는 얼굴이 굉장히 담담하신 표정이셨는데 네, 오늘도 굉장히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신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는 예. 항상 내적인 갈등 상황, 음. 이게 잘못된 상황인데 음, 이 잘못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상황, 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음. 좀 평화롭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좀 뭐 사전에 좀 얘기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안철수 의원님께는 1월 17일경에 가서 찾아뵙고 음. 말씀드렸고요. 음.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제3지대라는 공간을 안 대표님께서 10년여 동안 국민의당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 공간에서 제가 정말 소신 있게 의정활동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그래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지난번 대선 과정과 합당 과정에서의 아쉬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표님이 처음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허심탄회하게 그때 그 심경 같은 거를 전해주셨는데, 예. 정말 굉장히 당시의 현실을 암담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하. 네, 그런 상황에서 내리셨던 판단이셨고, 대표님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좀 암담하다. 그러니까 양당 이 정치 현실이 너무나 굳건하다. 그래서 아하. 제3지대의 현실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암담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럴 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네, 계란. 권은희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과 합당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제3지대에서는 이 양당 정치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 양당 정치 내에서 제3지대 정치를 위한 제도와 이 부분은 실현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격려의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3지대 정치를 함께 못해 미안하다. 네. 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 제가 사실은 예. 이제 유승민 대표님께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작년 그랬군요. 2023년 11월, 12월의 예. 경에 대표님 저는 이제 제3지대로 다시 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마음을 예. 갖고 계셨고 11월쯤에. 그 당시에는 뭐 제3지대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소속 상태로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께 대표님이 나오신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제3지대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대해서 응답이 잔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제 3지대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하면 같이 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남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네.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사실 그 21대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고 이제 국민의힘의 합당 과정에서 제명을 요구했지만 또 거절당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명 요구가 불발이 돼서 네. 당시에 이제 절벽에 떨어진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이후에도 그 당내에서 있으시면서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겁니까? 일단은 제3지대 공간이 이렇게 닫히는구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당내 상황을 아시겠지만 정말
참으로 겪어보지 못할 그런 희한한 상황들의 연속이지 당대표가 않았습니까? 계속 물러나게 되는 네. 상황들. 예. 이 정당 헌법 8조에 정당이 규정이 돼 예. 있어요. 헌법 8조에 정당 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음. 이 정당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음. 지키겠다라는 그런 헌법의 의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정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예. 쫓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옹이하는 과정에서 음흠. 연판장이 돌아다니고 아하. 거기에 그 민주적인 과정으로 한번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후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되면서 예. 굉장히 힘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이 남아가지고 네, 어떤 당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할 수 없었겠느냐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했다. 변화시키려고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뭐 예.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흠. 무의미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큰 조직에 있으면서 큰 조직이 있으면서 이 사안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데 조직의 어떤 상층부의 분위기는 음흠.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아하. 하면서 이제 수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그런 음. 이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 얘기하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 아하. 그걸 국민들이 봤을 때 그 답답함, 음. 이런 부분들이 좀 절절히 느껴져서 음흠.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특히 원내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 중에 예. 정말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정활동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 교수님과 박 시장님도 함께 질문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나오셨는데 네, 가는 길은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삼지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계속 삼지대 개혁 말씀을 미래당. 하셨고 그 삼지대라고 하면 개혁신당. 크게 지금 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권은희 의원님한테 어울리는 흐름은 오히려 이제 이낙연계나 또는 그 민주당의 그 예, 뭐죠? 원- 원칙과 상식 원칙. 쪽 그쪽 라인인 것 같고 개혁 또 하나의 미래당. 흐름은 이제 그 이준석 신당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네. 근데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 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탈당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첫 반응이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야 할 때 그럼 개혁신당 이쪽이 오히려 많았고 아하. 그 개혁 개혁미래당 부분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그랬나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정치 활동의 행보가 그렇게 연결이 되시나 보다 이런 이제 그 생각도 했었는데 제3지대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탈당을 결심하고 했을 때는 어떤 그 흐름이나 움직임이 없이 예. 제가 판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하거나 미리 뭐 호흡을 맞춰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탈당을 한 후에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얼마나 제3지대에 깊이 단단하게 뿌리박을 그런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제3지대에 나와서 양쪽하고 교류를 해보다 보니 소통을 해보다 보니 이 제3지대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좀 더 변화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 보여서 두 당 모두. 두 당 모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예전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제3지대인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험은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은 소통하고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씀 듣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좀 굳건하고 단단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지대 경력자잖아요. 네, 삼지대 경력이 네. 꽤 높으신 분인데 네, 경력직입니다. 지금 뭐 개혁미래당이나 선배로서. 개혁신당이나 네. 사실 삼지대 초짜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보시기에 지금 양쪽 다 접촉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삼지대 이런 걸 잘 모르는구나. 음. 좀 구체적으로 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삼지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 그 사람들은 돈이다. 아니면 뭐 사람. 현역 의원들의 숫자다. 현역의 숫자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삼지대에서 가장 그 힘든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 제가 단적인 예로 드는 게 그 바른미래당 시절에요. 기자들이 이 취재를 할 때 양 당을 취재를 하면 지도부의 몇 분, 그리고 어떤 그 코어의 역할을 하시는 몇 분 정도 당직자들. 그 취재를 하면 표기산이 나옵니다. 그 당의 표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아. 이탈표는 어느 정도일지 나오고 그게 대부분 맞습니다. 예. 근데 바른미래당은 아. 당시에 34명이었는데요. 의원이 바른미래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 34명을 전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야 했고요. 만약에 그 중에 뭐 3, 4명이 빠진다. 그럼 표계산이 당장 틀려지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각자의 생각이 아주 강하고 뚜렷하고 음. 그리고 쉽게 화학적 결합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제가 지난 그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비해서 이번 그 제3지대와 관련해서 좀 더 기대되는 점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유연하다. 사람들이.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둘 다 유연합니까? 예, 둘 다 유연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때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예. 부분도 차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통은 어느 단계와 소통하고 계신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뭐 모든 단위하고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 예, 예. 천하람 최고위원과도 하시고 김종민 의원과도 하시고 생각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한때 같이 계셨었죠. 이기인 의원도 같이. 예, 있고. 바른미래당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소통을 양쪽 다 하시면 네.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강한 당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뭐 당김을 느끼고 이럴 때가 아니고 예. 개혁신당은 주는 느낌이 패기 넘치는 젊음. 개혁신당 예. 패기 젊음. 그리고 개혁미래당은 주는 느낌이 아주 경륜 있는 경험 많은 그 노련함 이런 이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아하.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 그래도 지난 그 바른미래당 시절보다는 예. 유연하다. 유연하다. 예. 딱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권은희 의원님이 양당을 통합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대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의원님이 두 당을 하나로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소통. 알겠습니다. 근데 양쪽을 다 접촉해 보니까 합칠 것 같아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탈당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 편하게 예전에 아시던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그렇죠.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양쪽 다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 어려운 걸 굳이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 보니 예전보다 유연해서 이게 그 어려운 걸 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되면 한판승부에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네. 윤한 갈등을 또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네네. 지금 봉합됐다. 네. 이제 뭐 또 진 교수님 해석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더 강하게 가지고 수위 조절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하고 계시지만 네. 의원님은 현 상태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차전, 3차전이 예고돼 있다. 혹은 봉합된 상태로 갈 것이다.
봉합의 상태든 2차전, 3차전이든 전부 시나리오 상에 있는 예,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시나리오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고 시나리오는 뭐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은 그렇죠. 상황이고 예. 뭐 이게 뭐 진검승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몇 번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진검승부를 그 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아두었지만 그 아하. 체제 하에서 총선을 치르지만 아하. 진검승부를 그 치를 그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시나리오는 또 당연히 언제나 총선 전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우세승으로 끝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늘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용산 역시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으로 촉발된 1차 비대위원. 네. 1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이제 손을 들어주는 행위, 그리고 용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천으로 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 이것까지는 사실 양쪽 다 하나씩 명분이 있는 겁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라는 그리고 운동권 심판이라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예. 라는 그런 그 명분이 있는 거고 용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공정을 강조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양쪽 다 명분을 하나씩 가지고 대련을 하고 예. 그래서 윈윈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의 우세승으로 그 영역이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예. 그 이후에 그런데 그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게 윈윈으로 가는 구조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손이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상황이 약간 틀어진 건데 예. 그럼에도 빨리 봉합을 해서 윈윈으로 가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구조 하에 2차, 3차는 총선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몇 차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총선까지 2차, 3차 더 있을 네.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당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미 국고 귀속 방침까지 밝힌 대통령 기록물 중 하나다. 네네. 하면서 김정중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도 거론을 했는데 네.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계속 뭐랄까 총선 앞두고 어떤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계속 이 정치 공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명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명품 파우치라고도 파우치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예. 뭐 이거를 권익위에서 기록물 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건 웃기는 뭐 상황인가요? 공식적인 절차나 공식적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고받았을 때 이게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물이다 될 할 수 수 있는 있는 건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게 나중에 몰카로 드러난 거고.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가기록물이다 운운하는 것 자체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절차에 따라서 이게 드러났으면 국가권익위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이 사적인 이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사 의뢰할 부분이면 수사 의뢰하고 예. 권익위가 만약에 수사 의뢰하지 않는 부분에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후 처리라도 공식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후 처리. 예. 이 밝혀진 이후에 사후 처리도 지극히 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과를 언급했던 몇몇 그럼 분들이 그 가방에 그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에 위치도 확보할 수 없는 그냥 물건인데 그거를 일부러 대통령실이 왜 상식적으로 더 투명하게 대응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라는 건 공식 기구인데 예.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처리를 아하.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부분인데 아하. 공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이건 역시 그러니까 피해자론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론을 윤 대통령 아니 그 용산이나 아니면은 그 당에서 피해자론을 들고 나오는데 정말 대단히 그 부끄러운 그 프레임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일 때 예. 그리고 평생을 검사했을 동안 예. 자영업자들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간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성년자에게 그 청소년 보호에 위반되는 그런 것을 팔았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판다거나 미성년자에게. 그렇죠. 예, 근데 담배. 그 판매한 행위가 그 위조된 신분증에 기인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다라고 해서 평생을 형사처벌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본인이 평생을 그 냉혹하게 법은 법이다라고 해서 법을 지켜 왔으면 예. 이 사안에서도 법은 법이다가 나와줘야죠.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피해자론이 나오는 겁니까? 피해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건넨 의혹으로 고발인 최재형 목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럼 이 수사에 착수하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죠. 예.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밝혀져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예. 그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을 넘어선 뇌물 관련된 예. 의혹이 있는데요. 예. 그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만나게 된 경위, 예. 그리고 평소에 어떤 그 관계였고 주로 소통하면서 어떠한 이 업무에 관심을 두고 이 그 만나게 됐는지 예. 그런 과거의 경위들이 쭉 나와야 될 거고요. 예. 당일날 그 행위들은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체크가 물론 될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과거부터 해서의 쭉 행적이 나오는 게 이 예. 수사의 내용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선이 한 70일 남았습니다. 이제 선거제 개편도 아직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지금 이제 광주 광산을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거죠? 네, 네. 예. 왜 광주 광산을이냐? 원래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지역구니까. 네, 그쪽에 광주 대한. 광산을이 그 제 지역구였었고요. 예.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그 광주 광산을로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예. 당시 국민의당이 이 비례정당으로 총선을 임하면서 지역구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뭐 한 분 한 분의 뜻을 사전에 충분하게 듣고 어떤 그 제3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3당으로 나서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제3당으로서의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추인 아하. 여부를 아하. 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광산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박 시장님. 예. 저는 뭐 아까 피해자론 본인도 예. 아니라고 했는데 예. 저도 뭐 매번 강조하지만 예. 몰카를 지키긴 했지만 예.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고 물론 줬다 뺏었으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니까 예.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갖게 된 피해자다. 이게 요즘 MZ 표현을 하면 이런 피해자라면 개꿀이다. 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참 저는 이런 피해자론을 들고 나오는 용산과 여권의 핵심부가 기본적으로 수능 언어가 안 됐다. 논리가 수능 너무 언어. 부족하다. 아,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 피해자 맞다. 하지만 그걸 왜 받았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일일이 남득하는 네. 못하는 부분은 이게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몰카의 피해자지만 네, 에르맥스는 그렇죠. 에르맥스가 아니죠. 디올백이죠. 디올백입니다. 예. 디올백은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이거 준 사람이 무슨 외교 사절이야? 이걸 기록관에 넘기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선거제 개편 네. 논의가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요, 삼지대 의원들 혹은 이제 출마 앞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실제 삼지대이고 비례 현재 직전에 예, 예, 비례였기는 그죠. 했지만은 이 비례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 비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옳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선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비례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선거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지역구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 제도가 갖는 소수자 전문가 대표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왜곡이 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은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